안녕하십니까. 캡스톤 디자인 발표를 맡게 된 캡장조의 팀장 생명과학부 3학년 박지연이라고 합니다. 먼저 감기약의 정의입니다. 감기약이란 감기의 원인인 바이러스를 직접 제거하는 것이 아닌 대증요법으로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 의약외품입니다.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 등이 필요한 약품을 말하고 일반의약품은 오버 더 카운터 OTC로 처방 등이 불필요한 약품으로 약국에서 구입 가능한 약품을 말합니다. 의약외품은 처방전 없이 마트, 편의점 등에서 구매 가능한 것으로 그 예시로는 가글, 치약 등이 있습니다. 편의점 약과 약국 감기약의 차이입니다. 편의점 약은 약국 약과 달리 주의가 필요한 성분이 함유되어 있지 않거나 적게 들어있습니다. 약국 약과 편의점 약은 이름과 포장된 약의 개수가 다르므로 감기 증상이 심한 분들의 경우 약국에서 약을 구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한국의 유명 8개 제약회사와 22개 감기약을 조사했습니다. 타이레놀 시리즈, 모드코 시리즈, 팜피린, 하이투벤, 레피콜 시리즈, 콜록 시리즈, 개보린, 콜드펜 시리즈를 조사했습니다. 이 약들은 대부분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을 가지고 있어 두통 및 발열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레피콜 데이앤나잇 연지 캡슐은 주간용과 야간용이 있습니다. 야간용은 서방전이며 디펜히드라민 염산염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향히스타민제로 졸음을 유발하기 때문에 주간용에는 들어가 있지 않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그 다음으로는 개보린의 콜다운정입니다. 다른 약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비타민 리보플라빈과 제피아스코르브산이 함유되어 있으므로 감기에 의한 무기력증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연질 캡슐과 정제 알약의 차이점입니다. 연질 캡슐은 젤라틴 형태로 액체 상태의 의약품을 넣은 것을 말합니다. 정제형 알약은 압축된 형태로 몸속에서 분해 과정이 필요하므로 연질 캡슐에 비해 효과를 나타내는 시간이 더 걸린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진해제와 거담제입니다. 진해제는 기침을 직접 억제하는 역할을 하며 거담제는 가래를 묽게 하는 약물을 말합니다. 감기약의 성분 중에는 카페인 무수물도 있습니다. 카페인 무수물의 특징은 각성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커피와 함께 섭취 시 카페인 가다복용이 될 수 있으므로 함께 먹는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서방과 속방입니다. 주간용 감기약에는 카페인이 포함되어 있고 야간용에는 카페인이 없습니다. 서방형은 약물이 천천히 방출되고 속방형은 빠르게 약효를 나타내지만 방출 속도를 조절할 수는 없습니다. 주간용 서방형 감기약은 하루 종일 효과가 지속되며 야간용 속방형 감기약은 빠른 증상 완화와 수면에 도움을 줍니다. 약 체내 흡수 그래프입니다. 파란색 선은 약물이 퍼지는 속도를 나타내고 초록색 구간은 약의 작용을 나타내는 구간입니다. 빨간색 구간은 구간 이상으로 약물 농도가 상승해야 약의 효력이 나타나는 구간입니다. 약을 소량 연속 투여한 그래프입니다. 소량을 끊임없이 투여하는 방법이 약의 효력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종합감기약의 부작용입니다. 특정 약물과 종합감기약이 상호작용하면 부작용이 발생하고 피부 발진, 가려움,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감기약은 대증요법이므로 이 증상이 7일 이상 지속되거나 악화될 경우 진단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또한 권장 용량을 꼭 지켜야 합니다. 또한 감기약과 함께 안 되는 음식이 있습니다. 술, 커피, 에너지 음료, 콜라, 자몽, 우유, 유제품 등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각 구성 성분의 양리작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세트아미노펜은 해열 진통제로 콕스 경로를 억제하고 세로토닌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을 조절합니다. 슈도에페드린 염산염은 알파베타 작용계를 가지고 있으며 비강 분비물 생성을 감소시키거나 기관지를 확장시킵니다. 부아이페네신은 거담제로 알파1 혈관 수용체와 작용해 혈관 수축시켜 코의 고정을 줄이고 기침을 해소하는 역할을 합니다. 디엘 메틸에페드린 염산염은 교관신경 흥분제로 아데닐 수용체와 작용해 기관지 평활근을 이완시켜 가래 배출을 도와줍니다. 클로르페니라민은 1세대 항히스타민제로 알레르기 반응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덱스트로메트로판은 기침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항히스타민제에는 1, 2, 3세대가 있으며 1세대에는 약효 시간이 짧은 편이라 졸음을 유발하고 2세대는 약효 지속 기간이 긴 편이라 1세대보다 졸음을 유발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3세대는 1, 2세대의 부작용을 더 줄인 것으로 알레르기 증상을 치료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약들은 저마다의 용법 용량이 있으며 이번에는 우리가 하루에 몇 정, 몇 회를 섭취해야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레피콜 데이앤나잇 연지 캡슐의 경우 주간용은 1회 2캡슐, 1일 2회, 야간용은 1회 2캡슐, 1일 1회 복용해야 합니다. 용법 용량표를 보면 아세트아미노펜의 최대 복용량을 계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한 이유는 아세트아미노펜의 최대 하루 용량인 4000mg을 감안했을 때 대부분의 약에는 이 성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각 약의 아세트아미노펜 함유량을 잘 살펴 복용해야 합니다. 파브론 골드 A란 일본의 유명한 종합감기약입니다. 장점으로는 다양한 증상에 대응, 신속한 효과, 부작용의 최소화를 나타내고 부작용은 위장장애, 졸음, 알레르기 반응이 있습니다. 한국 감기약과 다른 성분이 있다면 진해 거담제 역할을 하는 디하이드로코데인 인산염입니다. 디하이드로코데인 인산염은 한해 마약, 진통제로 의존성과 중독성이 없지만 마약 성분이기 때문에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 의약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만약 7일 이상의 장기 복용 혹은 가다 복용을 할 경우 내성이 증가하고 중도 및 근감 증상, 신체 기능 저하, 정신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파브론 골드 A에 대적할 만한 한국 감기약을 선정해 보았습니다. 레피콜 A 캡슐과 모드콜 S 연질 캡슐의 성분을 합하면 파브론 골드 A의 성분과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이 두 감기약의 성분의 합이 파브론 골드 A와 완전히 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유사한 효능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증상별로 어떤 성분이 포함된 감기약을 먹어야 할지 추천해드리겠습니다. 고열이 발생할 경우 해열 진통제인 아세트아미노펜을 섭취하면 증상이 빠르게 완화될 것이며 콧물, 코막힘, 재채기에는 항히스타민제인 클로로페니라민을, 기침에는 진해제인 덱스트로메트로판을, 가래에는 거담제인 구아이페네신을 섭취하면 증상이 완화될 것입니다. 조제약의 경우 조제약은 알약의 경우 최대 1년, 가루약의 경우 최대 2개월의 유통기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조약은 유통기한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2년에서 5년을 나타냅니다. 폐의약품은 폐의약품 전용 수거함에 버려야 합니다. 그 이유는 대기, 토양, 수질 오염 등을 유발하여 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는 저희의 느낀 점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감기약은 여러 증상을 한 번에 완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증상에 따라 복용해야 하는 성분이 다르다는 것을 고려하지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하루 최대 복용량은 넘지 않는 선에서 증상별로 적절한 감기약을 복용해야 합니다. 소비자들이 우리의 이러한 조사를 바탕으로 유명한 감기약에 훈육되지 않고 알맞은 소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제조사별 종합감기약 성분 및 그 외의 정보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